이것은 그냥 기미주의에 입각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천안함 진상을 베일 속에서 조사했다고 하고 그것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국회는 배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월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분명히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특위가 가동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국회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배제된 천안함 진상조사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반문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내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무언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니 분명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천안함 사고가 지금 신문에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안보 무능의 정치적인 이용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 속에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고 잘잘못도 철저히 가려져야 되면서 규칙하여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만약에 신문에 보도되는 대로 천안함 사고가 일방적으로 안보 무능 상태를 노정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즉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인천에 우리 정세경 대표님을 비롯한 선대위원장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천이 민주당의 사활이 걸린 중심 지역이 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지역이 됐습니다. 인천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8년간 안상수 시행정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일방통행, 제가 사물 시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시행정, 일방적인 불통의 시행정, 그래서 발생한 불신, 부실의 사물 시행정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행정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5.18 30주년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한나라당에서 야당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야당은 이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 두 번의 뼈아픈 국민의 책찍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현 정권은 전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표적 수사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또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청와대와 의회 권력, 지방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2년 반 동안 국정을 운영한 이 세력에 대한 무능한 심판의 날이 바로 6월 1일이다. 이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내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변경도는 바로 저희 인천 지역입니다. 저는 천안함 사태는 국가안보의 위난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침몰한 국가안보 체제의 무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하참부장,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남북관계나 대중국 관계에 대한 정치적 무능으로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유지해야 될 이 정권이 군사적 긴장만 보조시켜서 우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도민들의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무능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된다. 즉 국가안보에 대한 무능,
남북관계와 대중국 관계의 외교적 정치적 무능, 이것을 보증할 선언한 사태를 법정 선거로 시작된 내일 일방적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할 때 우리 인천 시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냉정하게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과 인천을 하나 보면은 민심의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다닌 곳에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지금 우리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통해서 참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얘기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저 정도만 모르고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선거는 이런 말이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배우기를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독점 권력은 부패도 독점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위원 이 한나라당이 100%, 94%, 100% 이렇게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4년간 어떻게 됐느냐? 66명이 비례해 버렸는데 그 중에 40%가 26명이 한나라당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통계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의 선거는 이런 독점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인천을 7조 원란 빚으로 빚잔치를 만들어 놓은 안상수 후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을 가지고 심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난 8년간의 한나라당의 인천 독점이 또 뭘 가져왔느냐? 인천을 빚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인천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세계화랑 가는 방문의 도시인데 이것을 무슨 쓸데없는 계획 없이 개발하면서 인천을 그냥 도시 중에 한 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탁월한 지도력이 인천을 새롭게 끌어내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 깨끗합니다. 송영길 후보 책임감이 넘칩니다. 송영길 후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유능합니다. 송영길 후보 비전으로 가득 찬 후보입니다. 인천이 송영길 후보를 택한다는 것은 하늘이 준 해물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대가 지도자를 요구하고 지도자가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그거야말로 송영길 후보라고 생각이 돼서 인천에서 송영길 후보가 압승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심판입니다. 이 정부 2년 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심판입니다. 인천시장 선거 또한 안상수 시장 시대에 대한 점검이자 심판입니다. 인천에는 대북 교역업체가 많습니다. 최근에 천안함 발표 이전에 대북 위탁가공업체와 교역업체에 대한 원자재 반출 중지 그리고 교역 중지, 위탁가공 중지 이런 결정을 미리 내렸는데요. 노태우 정부 이래 지난 22년 동안 전쟁 위기가 고조될 당시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인천을 중심으로 한 대북 교역업체와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중단 결정은 중대한 정책적 오판이자 정치적 오판이자 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북한에 주는 고통은 참과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남쪽의 중소기업 업체들은 중상입니다. 거의 사망 선고를